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사화가 인목을 만났을 때 운명적 특징과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실전 풀이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화와 인목의 관계에서는 인목을 보면은 뭐예요? 목생화가 되겠죠. 목생화. 사화가 목을 끌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화는 대상에 대체적으로 간접적 작용을 합니다. 간접적. 오화는 대상에 직접 작용을 하죠. 직접적으로. 오화는 뭐예요? 열이죠. 오화는 열이고 사화는 빛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화는 간접적, 오화는 직접적 작용을 하니까 다른 대상과의 부딪히는 관계들을 생각해보고 운에서 사화가 왔을 때 혹은 사화가 있는데 대상이 사화와 연결될 때 거리 관계들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목과 오화, 인목과 사화의 관계에서 인목과 오화, 인목과 사화의 관계에서 뭐예요? 거리 관계가 생기죠. 오화는 뭐예요? 인목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인목이 오화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죠. 결속력이 상당히 강하고 삼합으로 연결되는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인목과 사화와 연결되면 조목이 조화를 만난 거죠. 조목이 조화를 만난 겁니다. 둘 다 생지죠. 그러면 목생화가 성급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짝 붙어서 어느 한쪽이 끌어주고 당겨주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두르기만 합니다. 각각이 생기니까. 그리고 관계가 뭐예요? 떨어져 있습니다. 묘목과 사화와 연결해 보면 묘목과 사화와 연결하면 묘는 사화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의 조건들이 대상과 어떠한 거리감을 갖고 있는지 이것은 사화가 묘에 가까이 간 게 아니고 묘가 화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묘는 곧 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 있다 이거죠. 연결이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화가 묘를 키우는 것은 목생화하는 것은 조금만 지원해주고 키워주면 뭔가가 결과가 나옵니다. 사화가 묘를 목생화하는 것은 이미 상당 부분 완성된 것을 키워낸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화가 인목을 보여주고 인목을 목생화한다는 것은 사화 입장에서는 뭔가 빨리 답을 얻고 싶은데 아직 멀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서두르게 돼 있고 원래 사화는 인목 입장에서 보면은 멀리 있으니까 천천히 작용하게 돼 있는데 빛으로 작용하게 되니까 그런데 사화 자체의 에너지는 굉장히 성급한 겁니다. 생지의 에너지라 대상에 접근하는 거하고 본래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적 작용과의 관계도 관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목사화 관계는 성급합니다. 왜 성급한가? 사오미의 사화, 사오미의 사화와 인오술의 인목 인중의 병화와 사중의 병화 그러니까 같은 병화라도 인중의 병화와 사중의 병화가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화를 향하고 있고 화의 에너지를 쓰는데 화를 바라보는 게 다르다 이겁니다. 인누술의 화는 이 화는 기이고 같은 화래도 사오미의 화는 세다 이겁니다. 세. 그래서 사오미 입장에서의 병화는 사오미의 화입니다.
세화라는 뜻이고, 만약 사화가 사유축으로 연결이 된다면 인중의 병화로 말하면 기적인 형태의 인목이죠. 사유축으로 연결된다면 요거는 뭐예요? 기적인 사화죠. 요거는 세적인 사화고, 세로 연결되는 경금과 연결될 테니까 인호술의 인목은 인호술로 연결이 됩니다. 이 인중의 병화로 말하면 기적인 형태의 인목입니다. 이 말은 왜냐하면 인사가 돼 있으면 형이라고 말하는데, 화와 관계가 없으면 형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이것은 병화와 연결된 형이다 이거죠. 그러면 천간에 병화가 작용하지 않고 병화가 밖에 나와 있지 않다면 형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화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면 생지에 목생화가 생기는 문제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목생화가 서두르죠. 성급하죠. 좋아하니까 생기는 것으로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목생화의 성급함을 조절하려면 습이 필요하죠. 그러면 인목을 붙들어 주던 사화를 진정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인목에 해자 축진이 연결하면 됩니다. 인목 사화가 성급한데 이것을 붙들어 주려면 해자 축진이 연결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목생화가 안정된 형태가 됩니다. 목생화의 성급한 문제는 예상치를 벗어나게 되죠. 기준치를 넘어서는 것. 그게 속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용량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용량을 넘어설 수도 있고 속도가 내가 예상한 것보다 빨리 터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형성되는 거죠. 그걸 형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형은 병화와 연결이 될 때 인호술 사오미가 병화와 연결이 될 때 형입니다. 화의 형은 인사형과 술미형이 있습니다. 화의 형은 인사형과 술미형이 있죠. 인사형은 인중의 병화, 사중의 병화, 술은 술중의 정화, 미중의 정화.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술미가 작용할 때 정화와 상관이 없으면, 정화가 나오지 않았으면 술미형을 말하지 말고 토의 혼잡을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토가 조절되어 있으면 됩니다. 정화가 드러났다든지 정화가 운에서 오면은 정화를 형으로 말해야 합니다. 공부를 인사형 받아 우리가 뭐냐면 인사신 사명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이것은 인사형과 사신형이 붙어 있는 것 뿐입니다. 사신형은 뭐예요? 사유축과 신유술에, 이거는 뭐냐면 기세의 혼탁이죠. 붙어 있을 때 금의 형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금의 형. 이렇게 금의 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금의 형이죠. 사중경금, 신중경금의 신금의 형입니다. 이런 걸 구분을 해서 나눠서 봐야지 인사신이 다 있다고 해서 인사신 사명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거죠. 인사신이 다 있으면 병화가 올 때는 인중의 병화, 사중의 병화가 형이 걸리는 거고, 경금이 올 때는 사중의 경금, 신중의 경금이 걸려서 형이 걸리는 겁니다. 경금이 형이 걸리는 거죠. 형의 근본적 조건에서 말해야지 그냥 막 형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인사신이 왜 형인지를 말하지 않고 그냥 인사신만 있으면 기계적으로 인사신 사명, 축수중미 사명이라고 말하니까 문제입니다. 왜 형인가? 사오미와 인호술이 만나니까 형이 됩니다. 항상 기와 세가 만나면은 형이 되는 거죠.
인호술과 사오미, 사오미는 세고 인호술은 기죠. 이것이 서로 만날 때 형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죠. 기와 세가 섞여서 사오미의 사중병화가 화라는 조건의 세력으로 작용하고 싶은데 인목은 인호술의 병화이기 때문에 기로 작용하는 병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상화를 하는데 병화 입장에서 서로의 목적이 다르다 이겁니다. 형의 본질은 기세 혼탁이죠. 그러면 조절해야 합니다. 혼탁된 것을 어느 쪽 중심으로 쓸 건가 맞춰야 한다 이겁니다. 수정해야 한다. 수정이 잘 되면 기세를 다 씁니다. 기세를 다 쓴다면 기는 정신적이고 수적 작용이고 세는 물질적이고 수평적 작용입니다. 이것을 다 쓰는 거죠. 그러면 형이 잘 조절돼서 쓸 수 있다면 위아래와 좌우를 잘 조절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형을 좋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형이 있다고 문제 삼을 게 아니라 형을 어떻게 쓰는지 기세 혼탁이 조절이 안 되면 이 상태가 갈등입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이 해결이 안 되면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충이나 형, 원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모두 갈등입니다. 그런데 갈등을 유발하는 형태가 다 다른 거죠. 충은 부딪히는 거죠. 대대돼서. 충은 대대돼갖고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정반대 방위, 소속, 성향. 중기가 부딪히면 성향이 부딪히는 거고 방위가 부딪히면 세력이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히면 보입니다. 누가 이겼는지 어디가 부러졌는지 보입니다. 기사가 부딪히면 뭔가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는 겁니다. 충처럼 명료하지 않아요. 원진은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원진은 감정적 부분이 더 강합니다. 특히 육친관계로 사건 해석들이 다 다른 거죠. 다 갈등 유발입니다. 이런 말들이 지지관계에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형을 관찰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성화의 속도가 조절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진행된다. 생각보다 많이 진행된다. 이런 데다가 용량까지 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형적 작용으로 말해도 되는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구분해야 한다 이거죠. 병화와 연결이 안 돼 있다면 인사는 목생화의 부분만 보면 됩니다. 목생화의 속도 문제와 용량 문제. 예를 들어서 전기기기가 아다타 5V를 꽂아야 돌아갑니다. 기기가 잘 돼 있어서 5V를 넘어가는 것이 안에서 다 필터가 되어 조절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항상 5V를 유지함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사의 목생화는 5V를 탁 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순간 어디 콘덴서 하나 터집니다. 이것은 용량이 넘어간 거고 속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도달해야 하는데 이 시점이 생각보다 빨리 오버돼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게 사건을 만듭니다. 그게 사람으로 말하면 감정적 형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감정 형태의 부분이 오버되기도 하고 빠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절해야 한다 이거죠. 해자가 있으면 이렇게 인목이 사화는 빠르게 움직이는 거고 성급하게 움직이는 건데 여기에 이제 해자가 있으면 수생목으로서 목생화를 조절을 하죠. 목생화를 하는데 수가 조절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면으로는 수국화가 또 내재되어 있죠. 이렇게 수국화가 화를 조절해서 그래프를 유지하게끔 한다 이거죠. 그리고 해수와 작용할 때와 자수가 작용할 때가 또 다르죠. 속도도 다르고 해수가 작용하면 속도가 뚝 떨어졌다가 일정한 시간 갭을 계산해야 되고 속도가 뚝 떨어졌다가 한참 있다 올라옵니다. 자수가 작용할 때는 수생목이 빠르게 진행합니다. 축토, 진토가 개입하면 화생토까지 연결되는 것에 목국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축과 진토가 인목이 목생화라는 것을 목생화하는 것을 붙잡아 주기도 해서 이런 관계들이 형성되는 것을 보라는 말입니다. 인사는 다른 걸로는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술토나 미토 이런 걸로는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인사의 목생화가 어떻게 되는가? 인사의 목생화에 의해서 파격적이고 순간적 출력이 이명해 뭔가 에너지를 격발시키고 파괴력을 형성할 수는 있습니다.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사주가 축도 있고 해도 있으면 인목이 습한 기운을 끌어내는데 혼자 벅차죠. 그러면 사화가 오면은 끌어내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죠. 만약에 사화가 있을 때 해수나 축토가 있어 사화를 힘들게 할 때 인목이 가세하면은 일거에 또 해소됩니다. 사화가 보호되죠. 사화를 키워줍니다. 사화가 해축을 벌 때 바람 빠진 풍선 같은데 인목이 펌핑을 해서 사화를 키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계산해서 봐야 됩니다. 인목은 사화와 거리가 있습니다. 서로 시작하는 에너지가 강하지만 인사형이 되어 조절이 잘 되어 업으로 사용하면 조정 역할을 잘합니다. 외교관도 되고 정치가도 되고 고급 기술자도 될 수 있습니다. 고치고 수정하는 것을 잘하니까 맥가이버 역할을 잘하죠. 어떤 분쟁이나 난제가 생겼을 때 조절 역할을 잘합니다. 수술 잘하는 의사도 될 수 있고, 그러나 조절이 잘 안 되는 형을 가지면 사건 사고를 유발하거나 당할 수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도 있죠. 사주를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병호 병신 갑인 기사라는 여자 사주가 있습니다. 사주를 잘 보려면 사주의 특징을 잘 파악해야 되겠죠. 이 사주는 수가 없고 화가 강하죠. 화가 그리고 금이 약합니다. 인사형 자체가 굉장히 성급하죠. 근데 거기 또 화까지 있으니까는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일지에 녹을 깔고 있고 화가 강해서 자기 주도형의 사주다 이거죠. 성급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등의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홀이지만 천간에 상이 투관하지 않고 화가 왕함으로 직장생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주다 이거죠. 이런 사람은 직장생활을 해도 안정되지 않고 직위를 논하기도 힘듭니다. 다행히 갑기합이 기토를 이렇게 합하죠. 이게 좋은 역할을 합니다. 갑기합은 기토를 합함으로 자기의 목적이 이렇게 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로 재적으로 안정이 되는 명이죠. 이 사주는 화가 왕함으로 화를 조절해야 하는데 화를 조절하는 것은 뭐예요? 수와 토죠. 수와 토다. 아까 인사형이 열렸을 때 뭐예요? 해자나 축진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수운이나 토운이 올 때 안정이 됩니다. 천간의 병화가 투해서 천간의 병화가 이렇게 투해서 임중병화, 사중병화가 나왔죠. 이럴 때 이제 인사형이 발동이 됩니다. 인사형이 발동해서 이게 뭐예요? 병화는 뭐예요? 식신 아닙니까? 식신. 식신은 뭐예요? 자기의 진로나 하고 싶은 성향인데 인사형이 발동해서 식신, 즉 자기 진로의 갈등을 겪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로에 뭐예요? 갈등을 느끼니까 진로 수정, 진로 변경 이런 거를 이제 몇 번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수나 토운이 오면은 잘 된다. 이런 거죠. 만약에 화운이 왔다 그런다면 그 갈등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이 여명은 지방국립대 나와서 계사운에 학원 선생을 하다가 자기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임진운에 가서 약대를 들어가서 약사 자격증을 따고 관리 약사 하다가 친구와 동업으로 약국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형이 조절이 잘 되면 고치고 치료하는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람이 약사를 잘 선택했죠. 아쉬운 것은 신금살이 너무 흑제를 받아서 사회적으로는 조직생활이 힘들고 가정적으로는 결혼하기 힘들거나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유지하기가 힘든 팔자죠. 현재 미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인사형으로 화의 기운이 강하게 발동하는 것이 문제인데 다행히 기토와 신금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진운에 수와 습톤이 들어와서 자기의 뜻을 달성하고 경제적, 생활적 안정을 취한 사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